안녕하세요, 진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RTK 엑셀 12월 14일 A형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시험 보신 분들은 실수가 없는지 정답과 풀이 과정을 확인하시고요. 준비하시는 분들은 저와 같이 공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은 시험 전 예상 문제와 90% 이상 동일하게 출제되었습니다. 예상 영상을 보신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입니다. 기출 문제지와 정답 파일은 블로그에 링크되어 있으므로 다운받아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 기본 설정부터 하셔야겠죠. A열을 선택하시고 우클릭하셔서 열 너비는 1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A랑 1의 교차점 선택하시고 글꼴은 굴림입니다. 그 다음에 글자 크기를 11,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오셔서 시트를 선택하시고 왼손으로 컨트롤 누르시고 오른쪽으로 두 개 복사하신 다음에 제3작업, 더블 클릭하시고 제2작업,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하시고 제1작업, 이렇게 시트 이름 변경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B4부터 시작하셔서 코드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시면 코드 이렇게 하시면서 자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자료 입력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세로로 입력하시는 게 편하십니다. 자, 세로로 자료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입력하실 때 열 너비는 이렇게 마우스를 이용해서 조절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F4 같은 경우는 한 셀에 두 줄이죠. 그럼 선택하시고 신청이나 쓰시고 Alt 엔터 치신 다음에 명이죠. 네, 이렇게 하시고 엔터 치셔서 한 셀에 두 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료는 천천히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저장도 하겠습니다. 저장 F12 누르셔서 항상 문서 RTK 폴더에 수험번호 다시 성명 이렇게 쓰는 연습으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를 보시면 천천히 자료를 입력해 주시고요. 자, 저는 시간상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입력을 다 하셨으면 병합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왼손으로 컨트롤 누르시고 이렇게 범위 잡아주시고 범위를 선택하신 다음에 위쪽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눈에 잘 보이기 위해서 테두리 먼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테두리에서 모든 테두리, 그 다음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 그 다음에 안쪽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도 테두리 하셔야죠. 선택하시고 표시 형식 밑에 여기 단추 가신 다음에 새 서식에서 테두리에 가셔서 이렇게 해서 X자 누르셔서 대각선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렬하시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숫자 및 회계는 오른쪽, 나머지는 가운데죠. 자, 그러면 범위 선택해 주시고요. 가운데 정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숫자 부분만 선택하시고 오른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제목도형과 결제란, 제목도형과 결제란은 나중에 진행하고요. B4부터 제2사, G14, G14는 주황색이죠. 자, 이렇게 범위 선택하시고 왼손으로 컨트롤 누르시고 셀을 선택해 주시고요. 페인트 통해서 주황색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H14셀에, 여기 H14셀에 체험 유형이죠. 여기네요. 여기 C5부터 C12를 이렇게 끌어오시면 되겠네요. 자, 커서 두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유효성 검사, 제한 대상은 목록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클릭하시고 이렇게 범위 잡아주시고 확인 누르신 다음에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새 서식을 이용해서 H5부터 H12 영역에 숫자 뒤에 명자 하시는 건데요. 천 단위 콤마랑 명자가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범위 잡아주시고요. 홈에 가셔서 표시 형식 밑에 단추 가신 다음에 사용자 지정하셔서 샵, 샵 0 선택하시고 뒤에 0이라고 써주세요. 그리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요 숫자가, 요 숫자 부분이 숫자인지 회계인지 아셔야겠죠? 자, 그거는 차트를 보시면 아래쪽에 0이 이렇게 하이픈으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자, 요거는 회계 형식입니다. 자, 그러면 범위를 잡아주시고 쉼표 스타일 누르셔서 회계 형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은 25부터 22는 대상자라고 이름 정의하시는 겁니다. 25부터 22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이름 상자에 가셔서 대상자 쓰시고 엔터 치셔서 이름 부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되셨으면 이제 높이를 조절할게요. 이렇게 선택하시고 클릭하셔서 획 높이는 20으로, 위에는 이렇게 세 줄을 선택하시고 획 높이는 23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본문이 다 되셨으면 이제 제목 도형을 해보겠습니다. 제목 도형은 사다리꼴이고요. 그림자는 오프셋 오른쪽, 글씨 입력해 주시고 굴림 24 검정 굵게 이렇게 해주시네요. 자,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 사다리꼴은 요거 선택을 해주시고요. B부터 G 중간 정도까지 이렇게 하셔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에 글씨 써주세요. 제목을 입력하시고 면을 한번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셔서 글꼴은 굴림, 글자 크기는 24, 그 다음에 검정으로 해주시고요. 굵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채우기는 노란색으로 해주시고 가운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형서식에 가셔서 효과에 가셔서 그림자는 오프셋 오른쪽, 네, 요거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결제란을 만들겠습니다. 이메일 셀에 결제란을 작성하시고 그림으로 복사 기능 이용하시고 나중에 지우시는 거죠. 결제란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은 본문하고 대각선 쪽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이렇게 해주시고요. 모든 테두리 그 다음에 너비랑 높이를 적당히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쪽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글씨는 확인해요. 확 쓰시고 Alt 엔터 2. 자, 그 다음에 옆에는 담당 팀장 부장입니다. 자, 범위를 선택하시고요. 가운데 정렬 콕콕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비슷하게 높이랑 너비를 해주신 다음에 범위를 선택한 상태에서 복사 옆에서 그림을 복사 확인하시고요. 컨트롤 V 하셔야 되고 붙여넣기 위쪽 누르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원본은 삭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H부터 J 정도까지기니까 크기랑 위치를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작업의 표서식이 완성이 됐습니다. 혹시 틀린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없으시면 조건부 서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조건부 서식은 여기 누적 참여인원이 14,000 이상이 행 전체에 대해서 파란 굵게 이렇게 하신 거네요. 누적 참여인원 여기죠. 자, 그럼 범위를 잡아주시고요. 조건부 서식에 세규칙 수식으로 가셔서 클릭하시고 누적 참여인원의 첫 칸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F4 콕콕 두 번 눌러주시고 이상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식에 가셔서 굵게 파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셔서 잘 적용이 됐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이 다 되셨으면 저희 이제 2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작업은 1작업 시트를 복사해서 진행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범위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2작업에 가셔서 B2 선택하시고 컨트롤 V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열 너비 유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을 보시면 고급 필터입니다. 학습 대상자가 성인이거나 누적 참여 인원이죠. 그럼 학습 대상자랑 누적 참여 인원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조건 범위는 B14니까 B14에 컨트롤 V 하시고요. 깨진 거는 살짝 넓혀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습 대상자가 성인이죠. 그러면 성인이라고 밑에다가 쓰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뭐 이거 나죠. 그러니까 한 칸 내려 쓰시면 되고요. 2만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채용 유형, 담당자, 신청 인원, 누적 참여 인원 이렇게 하셔서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B18에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고요. 자, 본문에 꺼서 두시고 데이터에 가셔서 고급 다른 장소를 해주시고요. 목록 범위 맞는지 봐주시고 조건 범위 잡아주시고요. 복사 위치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자, 그 다음에 혹시 틀린 사항이 있는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틀리거나 깨진 사항이 없으시면 자, 범위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셔서 페인트 통해서 채우기 없음하시고 표 스타일 보통 6이네요. 표 서식에 가셔서 보통 6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시면 끝나시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혹시 빠르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을 참고하셔서 이론과 만점 특강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3작업 피벗 테이블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피벗 테이블은 1작업 시트를 이용하시는 거죠. 자, 1작업에 오셔서요. 범위 잡아주시고 삽입에 가셔서 피벗 테이블 기존 워크시트 해주시고요. 클릭하시고 3작업에 가셔서 B2 선택하시고
확인하셔서 피벗 테이블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조건을 보시면 신청 인원 및 학습 대상자별 체험 유형의 개수와 누적 참여 인원의 평균입니다. 행, 열, 갑이죠. 신청 인원을 끌어다 행에 놓으시면 되고요. 학습 대상자를 열에 놓으시면 되고, 체험 유형을 끌어다가 갑에 놓으셔서 개수, 그 다음에 누적 참여 인원을 끌어다가 갑에 놓으시고, 합기니까 꼭 누르셔서 값비드 설정에 가셔서 평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참여 인원 이렇게 수동으로 써주시고요.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셨으면 신청 인원을 그룹화하겠습니다. 첫 칸 선택하시고요. 우클릭하셔서 그룹. 자, 문제를 보시면 초기 값이 21이죠. 그 다음에 끝값은 50. 그 다음에 단위 값은 21에서 30까지 10씩이네요. 10 이렇게 하시고 확인 누르셔서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학습 대상자를 정렬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초등, 유아, 성인. 초등, 유아, 성인. 이게 순서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여기 누르셔서 내림차순 정렬.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조건을 보시면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빈 셀의 별 2개, 행의 총합을 지우고 요거는 같이 하죠. 피벗 테이블에서 우클릭하셔서 옵션에 가셔서 요거 체크해 주시고요. 빈 셀의 별 2개, 요약 및 필터에 가셔서 여기 앞에를 체크해 주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사항은 출력 때 맞게 요거는 글씨로 바꾸셔야죠. 그 다음에 여기는 신청 인원 명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넓혀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각 부분은 보시면 문자는 가운데, 숫자는 오른쪽 회계 형식. 자, 이렇게 선택하시고 가운데 하시고요. 심표 스타일 누르셔서 회계 형식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숫자들이 틀린 게 있는지, 값이 틀린 게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러면 저희 그래프 차트로 가겠습니다. 차트는 일작업에 오셔서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것은 가로축이죠. 응급처치 과학실험이니까 여기 체험 유형이 되실 거고, 신청 인원과 누적 참여 인원, 신청 인원과 누적 참여 인원입니다. 자, 그럼 범위 잡아주시고요. 왼손으로 컨트롤 누르시고 신청 인원과 누적 참여 인원 삽입에 가셔서 세로 확대형 차트를 만드셨으면 데이터 2개를 빼셔야겠죠. 제목을 보시면 성인하고 초등이네요. 자, 보시면 여기 유아 2개를 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하시고 데이터 선택해 가셔서 행렬 전환하시고요. 유아에 해당되는 미술체험 제거, 그 다음에 로봇 만들기 제거, 행렬 전환하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이동해 가셔서 새 시트 하시고요. 제사 작업 확인해 주시고요. 순서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트 조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트 조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만들었고요. 1작업 시트 이용해서 하셨고, 새 시트에 4작업 하셨습니다. 레이아웃 3의 스타일로 변경하셔야죠. 차트 선택하시고요. 빠른 레이아웃에서 3번, 그 다음에 스타일 1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역 서식, 차트 영역은 굴골 굴림의 열 하나, 질감 파라 박엽지 선택하시고 홈에 가셔서 굴골은 굴림, 글자 크기는 열 하나, 서식에 가셔서 질감 파란 박엽지 이렇게 해주시고요. 안쪽 선택하시고 흰색 배경 1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목 서식입니다. 여기 제목 입력해 주시고 글꼴은 굴림의 굵게 20, 흰색에 테두리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 제목을 지우시고요. 글씨를 써주세요. 제목을 다 입력하셨으면 테두리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셔서 글꼴은 굴림, 글자 크기는 20, 그 다음에 굵게 해주시고요. 페인트 통해서 흰색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식에 가셔서 테두리 하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적 참여 인원 계열을 표시 있는 꺾은 선형과 보조축으로 변경하시는 겁니다. 자, 막대 선택하시고요. 이거 제가 잘못 눌렀습니다. 자, 막대 선택하시고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자, 그 다음에 누적 참여 인원의 계열이죠. 누적 참여 인원의 계열을 표시 있는 꺾은 선형, 보조축 이렇게 하셔서 이 모양이 문제랑 맞는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표식을 마름모로 하셔야 되니까 선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페인트 톤에 가셔서 표식의 표식 옵션 기본으로 하시고 마름모의 크기 10이죠.
네, 이렇게 하시고 X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레이블 주셔야 되는데 레이블이 여기 있네요. 네, 그러면 선택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 차트 디자인의 요소 추가에 레이블에 가셔서 오른쪽 이렇게 하셔서 정확하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을 보시면 눈금선 선스타일 파선입니다. 눈금선을 선택하시고요. 서시에 가셔서 윤곽선에서 대시에 가셔서 파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검은색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축은 툴 형태에 참조하십시오. 먼저 3개의 면에 선을 넣으셔야겠죠. 자, 선택하시고 축을 선택하시고요. 윤곽선에서 이렇게 검은색으로 가로축도 선택하시고 앞쪽 누르셔서 이렇게 검은색으로 선을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 축값을 보시면 됩니다. 0부터 50까지 50, 네, 여기 기본축은 변경이 없고요. 그 다음에 보조축은 0부터 16,000까지 4,000씩 올라가네요. 네, 여기는 변경하셔야겠습니다. 자, 선택하시고 더블클릭 0부터 16,000까지 4,000씩이니까 4자만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네요. 엔터 치셔서 자,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내명을 변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내명을 보시면 가로 되어 있고 저희는 세로 되어 있죠. 차트 선택하시고 우클릭하셔서 데이터 선택에 가셔서 선택하시고요. 편집하신 다음에 수동으로 써주세요. 다 쓰셨으면 확인 눌러주시고요. 밑에 것도 선택하시고 편집 가신 다음에 써주세요. 다 쓰셨으면 확인 누르셔서 잘 변경이 됐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형은 나중에 그려주시고요. 나머지 사항은 출력서에 맞게 혹시나 틀린 사항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봐주시고요. 없으시면 막대를 더블 클릭하셔서 그 다음에 간격 너비를 75 하시고 엔터 치셔서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여기 문제 여기 가로줄이 있는 거는 시험 문제에 나온 게 아닙니다. 인쇄상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다 되셨으면 여기 이제 도형을 그리겠습니다. 서식에서 도형에 가셔서요. 도형 선택하시고요. 비슷하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에 글씨를 써주세요. 다 쓰셨으면 면을 선택하시고 홈에 가셔서 글꼴은 굴림, 글자 크기는 11, 글씨는 검은색으로 해주시고요. 페인트 통해서 흰색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운데 노란 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하게 맞춰 주시면 되고요. 혹시나 틀린 사항이 있는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틀린 사항이 없으시면 저희 이제 1작업에 가셔서 계산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러면 6번 문제부터 풀어 보겠습니다. 학습 대상자입니다. H14셀을 선택한 체험 유형에 대한 학습 대상자를 하시는 거죠. 체험 유형에 대한 학습 대상자, 체험 유형에 대한 학습 대상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커서 두시고 함수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은 모듈 하시고요. 그 다음에 V 누르셔서 브이로그 함수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브이로그 함수의 특징 첫 번째 찾을 값은 여기 H14셀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참조 범위는 채용 열부터 학습 대상자. 자, 그 다음에 몇 번째 열이죠? 하나, 둘, 셋. 3 쓰시면 되고, 정확한 값 0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하셔서 요게 맞는지 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최대 누적 참여 인원입니다. 요 중에서 제일 큰 값을 찾는 거죠. 자, 커서 두시고 함수 들어가셔서 L자 누르셔서 라지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지 함수는 첫 번째 범위를 잡으셔야죠. 이 중에서 그 다음에 K는 몇 번째로 큰 값인데 저희는 최대 값이니까 1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끝나시겠습니다. 함수 어렵지 않으시죠? 혹시 풀이 과정이 빠르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을 참고하셔서 함수별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과 다양한 문제가 있으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4번 유아 대상자 누적 참여 인원 합계입니다. 정의된 이름 대상자를 이용하시는 거고, 썸이프. 유아는 6이죠. 네, 6이고요. 그 다음에 누적 참여 인원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커서 두시고 함수 들어가셔서 S 누르셔서 썸이프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썸이프 함수의 특징은 조건 범위, 조건 합계 범위죠. 조건 범위는 이 중에서 조건은 유아, 그 다음에 합계 범위는 누적 참여 인원. 이렇게 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끝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3번 보시면 성인 대상자 체험학습 개수입니다. 조건 입력 데이터 이용하시는 거고, 디카운트 A, 그 다음에 연산자로 뒤에 개체하시는 거죠. 자, 이 문제는 이 중에서 성인이 몇 개가 있냐, 그걸 개수를 세시는 거죠. 커서 두시고 함수 들어가셔서 D자 누르셔서 디카운트 A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범위는 그냥 이렇게 잡으시면 되죠. 데이터베이스 범위만 여기 주황색까지 같이 잡는다. 이거 꼭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열은 1 하시면 되고, 첫 번째 열이니까, 그 다음에 조건 범위는 학습 대상자 성인.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중에서 첫 번째 열이고, 조건 범위는 학습 대상자 성인. 이렇게 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자니까, 연산자 하시고요. 큰 따옴표 개자.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코드의 두 번째 글자가 1이면 실험실, 2이면 강당, 3이면 강의실. 수저랑 믿음입니다. 코드의 여기 두 번째 글자를 따고요. 그걸 이용해서 실험실, 강당, 강의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커서 두시고 함수 들어가셔서 M자 누르셔서 미드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드 함수는 첫 번째 텍스트는 코드 찍으시면 되고, 왼쪽에서 몇 번째, 두 번째에 있는 한 글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미드를 잘라서 이 추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C자 누르셔서 추주 함수. 추주 함수는 인덱스 넘버에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요. 1자리는 뭐죠? 1자리는 실험실, 2자리는 강당, 3자리는 강의실. 네, 이렇게 칸칸마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하시고 자동 채기로 내려주시고요. 서식 지우기 이렇게 하시면 끝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누적 참여 인원의 내림차 순위를 구하시고 1에서 3까지만 표시하시고 그 외에는 공백입니다. if랑 랭크 EQ, 여기 누적 참여 인원의 순위를 구하고 1, 2, 3까지만 표시한다 이 뜻이죠. 자, 커서 두시고 함수 들어가셔서 R자 누르셔서 랭크 EQ 함수. 첫 번째 넘버는 순위를 구하려는 수, 그 다음에 두 번째 참조 범위는 범위 잡아주시고요. 움직이지 않게 F4 눌러서 절대 참조. 오도는 0이나 생략하셔서 내림차순 하시면 됩니다. 확인하시고요. 랭크 EQ를 잘라서 그 다음에 I 누르셔서 if 함수. 첫 번째 로지컬 테스트에 붙여넣기 하시고요. 식을 세우셔야죠. 1에서 3까지이니까 랭크가 3보다 작으면 true 자리에 가셔서 다시 붙여넣기, 그 다음에 공백 해주시면 됩니다. 이 뜻은 여기 있는 랭크가 3보다 작으면 true 자리에 가서 자기 랭크 순위를 나타내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을 해라 그 뜻입니다. 자, 확인해 주시고요. 내려주시고 서식 지우기 이렇게 하시면 끝나겠습니다. 함수 문제를 다 푸셨으면 마지막으로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숫자 부분은 선택하셔서 오른쪽 심표 스타일 누르셔서 이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부분은 가운데에 유지해 주시면 되고요. 함수 부분의 정렬은 채점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쁘게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기출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예상 문제와 거의 비슷하게 출제되어서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실수는 없으셨나요?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자세하고 다양한 문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되어 있으므로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연습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